자, 96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입니다. 자, 회사는 큰손상사라고 합니다. 큰손상사. 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하네요. 단기는 12기고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네,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네, 감독관 확인 번호는 3754가 되겠습니다. 시작.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큰손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이거 어디 가시면 돼요?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고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인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회사 등록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과세 유형 살펴보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렸군요. 네,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으면 틀린 것이죠. 네, 올바르게 고쳐줍시다. 대표자 명, 네, 틀렸습니다. 네, 이도진 씨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개업연월일 확인해 주시고요. 네,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업태, 그리고 종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관할세무서, 네, 관할세무서가 틀렸죠? 도장 찍혀 있는 부분, 네, 부천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틀렸나요? 네, 대표자명이 틀렸죠? 네, 프로그램에 입력한 거, 네, 대표자명이 틀렸고요. 이거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거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관할세무서가 틀려 있네요. 그렇죠. 네, 관할세무서, 네, 관할이 아니라 네, 부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입력하세요. 1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돼요? 네, 적요를 등록하세요. 적절하게 요약한 내용이죠. 네, 적요를 등록하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셔가지고 요 코드 번호가 나왔네요. 812번 여비교통 및 찾아주신 다음에 현금 적요 쪽에다가 6번, 7번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겠습니다. 자,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 아무거나 찍어주시고, 자, 812번으로 입력하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실 겁니다. 현금 적요가 있고 대체 적요가 있는데 잘 보셔야죠. 현금 적요 쪽에다가 6번 해가지고 네,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네, 7번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네, 이건 어디 가시면 돼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받아야 될 돈, 채무 갚아야 될 돈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받으러움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겠습니다. 자, 단어를 찾아주셔야죠. 계정 과목, 네, 받으러움 찾아주시고요. 거래처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추가를 해 주셔야 되니까 F2 눌러가지고 금호상사 200만원 입력해 주시고 항상 차익은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미지급금 찍어주시고 거래처별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푸른 가구 24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차익은 항상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큰손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겠네요. 작년도 성적표예요. 11기라고 돼 있죠. 11기 2020년도 현재 일정 시점에 대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죠. 요거 내용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현금부터 해가지고 쭉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외상 매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 돈이 떼일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잖아요.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받으러 입력해 주시고, 네, 대손 충당금 입력해 주시면 알아서 이 금액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거 위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으면 왼쪽 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별로 자, 금액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없네요. 맨 밑으로 가가지고 F2 눌러주신 다음에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11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5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어서 좀 그런가요? 조회 버튼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네,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 틀렸네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20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왼쪽 금액의 합계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금액의 합계도 맞아야 되겠죠? 외상매입금부터 잘 살펴봅시다. 네, 단기 차입금 금액이 틀렸네요. 단기 차입금 금액 1000만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대차 차익이 없어야 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안 되어 있죠? 네, 대손 충당금 추가를 해 주셔야 되겠네. 그쵸?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 충당금 요거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받으러옴이 110번이니까 111번 바로 차감 계정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마찬가지죠. 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8번이죠. 209번 해가지고 요 금액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요거 오른쪽 부채 중에 단기 차입금 요거 요거죠. 요거 1000만원 요거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수정해서. 그렇죠. 왼쪽 금액의 합계 그리고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같아야 되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세요. 뭐예요?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가 되겠죠. 네, 세금이 없는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가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가보시죠. 네, 8월 10일자입니다. 단기 운영 목적으로 매수 구입하고 매도 판매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아이콘의 발행 주식을 구입하였다. 자, 주식을 취득하였어요. 자,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단타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뭐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분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네,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재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네, 한 주당 12,000원에 구입했어요. 12,000원짜리 주식을 구매를 했어요. 자,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네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쓰시면 되겠네요. 12,000원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네, 한 주를 샀으면, 한 장만 샀으면 이게 정답일 것이에요. 근데 몇 장을 샀어요? 몇 장? 네, 100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더 늘어날 것이고 100주만큼 늘어날 것이고 재산이 늘어날 것이고 100주만큼 샀으니까 100주만큼 금액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이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분계를 코딩하는 메뉴인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8월 10일자로 해가지고 왼쪽 차면에 단기 매매 증권 12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120만원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8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강원기기 외상매입금이 있었대요. 갚아야 될 돈이죠. 외상매입금은요.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 얼마? 250만원이 있었다. 이걸 갚으려고 한대요. 갚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분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갚아봅시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사라집니다.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외상 매입금 해가지고 얼마? 네, 250만원 쓰시면 되겠죠. 250만원. 자, 금액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지급 안 했죠. 네, 통장에서 지급도 안 했죠. 뭘로 줬어요? 네, 소방사무기기로 받아서 보관 중이었던 어음을 배서양도했대요. 어음을 넘겨준 거죠. 그냥, 네,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네,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받으러 오면 얼마짜리? 네, 250만 원짜리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중요하죠. 받으러 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받으러 오면 네, 소망사무한테 받아야 될 돈이죠. 그렇죠? 외상매입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었어요? 요거 채무죠. 외상매입금은 강원기기한테 갚아야 될 돈입니다. 거래처 코드가 다르죠. 그렇죠. 요 강원기기, 요 소망사무 해가지고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8월 13일자고요. 왼쪽 차면에 외상매입금, 오른쪽 대변에 받으러음 해가지고 어음의 배서 양도 문제였죠. 네, 배서 양도 문제는 거래처가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3번 문제입니다. 9월 16일자고요. 판매할 상품을 거래처 한국상사에서 구입을 했대요. 네, 상품을 구입한 거죠. 그렇죠? 네, 자산의 증거는 왼쪽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상품이 뭐죠? 네, 판매용 물건이죠. 네,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했어요? 네, 1,5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액은 뭘로 지급했나요? 아, 카드로 긁었네요. 카드로 긁었으니까 미지급금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미지급금은 언제 쓰는 거?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닐 때 상품 이외의 것을 구매를 했을 때 쓰는 단어죠. 그렇죠? 잘 냈어요. 아주 출제자. 다 틀렸지 뭐. 네,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죠. 네,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1,50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거 틀렸다고 이의 신청하면 안 돼. 바보 같은 짓이야. 자, 외상 매입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네,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 어디? 카드사 현대카드 쓰시면 되겠네. 아주 친절하게 나와줬다. 이런 거 내지 마요, 출제자분들. 이거 알아야지, 이 정도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단어하고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알아야지. 저런 거 내지 마. 외상매입금. 네, 정답은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6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상품, 네, 1,500만 원. 오른쪽 대면에 외상매입금. 네, 주된 영업 활동이죠. 네,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판매용 컴퓨터, 판매용 물건 뭐죠? 상품이죠. 판매용 물건, 상품.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사용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비품이죠. 네, 구입하였다. 라는 것이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판매용 물건,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상품 얼마짜리? 네, 1,000만 원짜리 구매를 했죠. 1,000만 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사용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비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네, 300만 원 구매를 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자, 대금 중 판매용 컴퓨터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네, 당좌 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나요? 판매용 컴퓨터에 대한 금액, 네, 1,000만 원이 빠져나가겠고요.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네요.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인데, 네, 상품 구매한 거 아니죠. 상품 이외의 것을 구매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네, 미지급금 해가지고 얼마? 네, 300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지급금은 갚아야 될 돈이죠. 네, 채무에 속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죠. 거래처 코드 하나컴퓨터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예, 날짜는 10월 15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상품 구매한 거 1,000만 원. 그리고 왼쪽 차변에 비품 업무 목적이죠. 오른쪽 대변에 당좌예금 1,000만 원.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11월 25일자 미림전자의 컴퓨터 5대를 판매를 했대요. 판매를 했다. 판매를 했어. 목적을 이루었죠. 네, 번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실현이 됐죠. 네, 수익을 잡아줍니다.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얼마 팔았어요? 5대 팔았어요. 네, 500만원. 네, 500만원만큼 번 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에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받았대요. 자, 계약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계약금 11월 20일자 코드 읽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11월 20일자에 계약금 60만원 받은 거 코딩 되어 있어요. 확인을 꼭 해보세요. 이게 선수금일까요? 선급금일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선수금일까요? 선급금일까요? 선급금은 뭐예요?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쵸? 이거는 받은 게 아니라 판매한 거잖아. 선수금이겠죠. 선수금 뭐예요?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줘야 되겠죠. 줬잖아요. 그렇죠?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았겠죠. 계약금 뭐예요? 선수금. 선수금 얼마?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얼마? 네, 440만 원을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으로 판매를 한 것이죠. 주된 영업 활동이고요.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 외상 매출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해가지고 얼마? 440만 원 이렇게 네,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 네,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어디에요? 미림전자 해가지고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날짜는 10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이 10월 20일자가 시면 선수금으로 처리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11월 25일자에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선수금 네, 60만원. 그리고 왼쪽 차변에 외상 매출금 네, 440만원, 오른쪽 대변에 상품 매출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고, 선수금은 채무,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12월 1일자가 되겠고요. 자, 플러스 화원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둘 화분을 구입했대요. 화분을 구입했대요. 화분은 뭘로 처리하래요? 송품 B라는 단어로 처리하래요.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면에 소모품 B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얼마? 금액은 63,000원이네요. 63,000원. 쓴 거, 비용의 발생 왼쪽 차변에. 자, 금액은 뭘로 지급했나? 현금으로 줬네요. 현금 얼마를 줬죠? 네, 현금 33,000원을 줬고요.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33,000원 나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얼마? 네, 3만원은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인데 상품 구입한 거 아니죠? 네,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 해가지고 3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미지급금은 채무죠.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 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죠. 카드사 어디? 농협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 네, 날짜는 12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면에 송품 B 코딩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코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미지급금 해가지고 3만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이라고 썼지. 건물! 그렇죠? 건물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구매했을 때 그때 건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투자 목적,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했으니까 네, 투자 부동산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투자 부동산 얼마? 네, 7천만원. 네, 금액은 뭘로 지급했죠? 금액은 어음이라는 각서를 써주었다. 지급어음. 정말 바보 같아. 지금 쓴 사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고 각서를 써주었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죠. 미지급금 얼마? 7천만 원.
네,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써주고요. 네, 건물 매입에 대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취득세가 들어갔네.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부대 비용이죠. 네, 취득한 가격에다가 가산시켜야 돼요. 가산 얼마? 77만 원을 더해주고요.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죠.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네, 77만 원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주식회사 부동산 나라가 되겠고요. 나름 잘 낸 문제가 되겠어요. 출제자분들 잘 낸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로 잘 냈어요. 이거 건물이라고 썼겠지 뭐. 건물 이건 뭐 지급어음이라고 썼겠지 뭐. 다 틀렸지. 이거 뭐 비용 처리했겠지. 아주 그냥 다 틀렸겠죠. 네,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날짜는 12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구매했죠. 그리고 부대 비용은 지도원가에 가산시키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대변에 현금 77만 원,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네, 미지급금,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상품 구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미지급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내고서 당황했나봐요. 출제자분이 너무 어렵나? 네, 그래가지고 8번 문제를 냈겠죠. 네, 8번 문제는 되게 쉽죠. 네, 기부하였다.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네, 기부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기부에 대한 지출. 네, 기부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500만 원.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쓰시면 되겠네요.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네, 500만 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네, 날짜는 12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기부금. 네,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네요. 현금만 빠져나갔으니까 출금전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이 뭐죠? 분계를 코딩하는 장소였죠. 여기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추가 입력하세요. 전에 있던 담당자가 네, 잘못 치고 가가지고 잘렸나봐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자, 7월 15일자 분계 코딩된 거 확인해 보시죠. 당사가, 우리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30만 원이 있었대요. 상품 구입에 대한 운반비가 아니라 매출에 대한 운반비로 판명되었다. 야, 이렇게 분계 처리 해놨나봐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부대 비용이라서 가산시켜 놨는데 구입에 따른 운반비가 아니래요. 판매에 따른 운임이래요. 네, 판매, 상품 매출에 따른 운임으로 판명되었다. 그럼 그때 운반비라는 단어를 써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올바르게 고쳐주시면 되겠네. 단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2번 문제입니다. 8월 25일자 코딩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네요. 대표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325만 원을 보통행계에서 이체를 했대요. 이렇게 분계 코딩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분계 코딩하면 안 되죠.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대표자 개인용 차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단어 이름 뭐예요? 인출금이라는 단어를 써주죠. 인출금. 만약에 우리 회사 차량이었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취득세잖아. 취득세니까 취득하는 과정이겠지. 취득원가의 가산, 차량 운반부라고 써줬어야지. 그렇죠? 우리 회사 차량이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분계는. 그렇죠? 그리고 요거 내용 자체가 뭐예요?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입니다. 인출금이라는 단어 써주셔야 되겠네요. 인출금은 그리고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없애줘야 되는 미결산 항목이죠. 네, 12월 15일자 가보겠습니다. 12월 15일자 가시면 네, 이렇게 코딩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왼쪽 차변에 자, 운반비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겠네요. 판매에 대한 운임이죠.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지도원가에 가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8월 25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차변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되어 있죠.
이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인출금이라는 단어를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네, 보통예금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결산을 완료하세요. 12월 31일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네, 12월 31일 날 우리 분계를 해보시면 되겠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수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내용 좀 살펴봅시다. 2021년도 7월 1일 날 1년치 영업부 네, 보험료 같은 거를, 보험료를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1월 1일부터 타임라인 12월 30일까지가 있는데, 네, 7월 1일 날 어떻게 했어요? 1년치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1년치 보험료를 다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년도 것까지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전액 비용으로 네,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분계를 해주세요. 우리는 12월 31일 시점으로 재무상태표 보여줘야 되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올해 비용이 아니잖아요. 비용을 취소를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그쵸? 계산 좀 해봅시다. 요 금액만큼 취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전체가 얼마? 네, 120만 원이요. 전체가 얼마? 120만 원인데, 곱하기, 네, 12개월치죠. 1년치니까 12개월치 중에 몇 개월치를 취소시켜 주셔야 돼요. 요만큼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6개월치죠? 네, 6개월치. 네, 6개월치를 취소를 시켜줍니다. 60만 원이겠죠. 60만 원만큼 취소를 시켜줍니다. 분계 처리.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네, 보험료를 취소시켜줍니다. 보험료 얼마만큼? 네, 60만 원만큼 네, 취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요거는 올해 비용이 아니니까요. 취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비용은 뭐예요? 먼저 다 지급한 비용이죠. 그렇죠? 이때 먼저 다 납부를 했잖아. 그렇죠? 네, 상급 뭐라고 쓰면 돼요? 비용 쓰시면 되겠죠. 상급 비용 해가지고 얼마? 60만 원 이렇게 네,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내년도 비용입니다. 라는 것이죠. 요거 2년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내년도로 넘기겠다. 2년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왼쪽 차변에 성급비용, 오른쪽 대변에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12월 31일 날 분계를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7월 1일자로 가겠습니다. 자, 보험료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 다 해놨죠. 네, 보험료를 취소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올해 보험료가 아닌 것들 취소시켜 줍시다. 왼쪽 차변에 성급비용 60만원, 오른쪽 때문에 보험료 60만원. 올해 비용이 아니겠죠. 차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줬습니다. 네,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말 현재 큰손상자가 단기 매매 차익으로 보유하고 있던, 단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네, 평가하였다. 평가하는 문제죠. 그렇죠? 단타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어요? 7,000원이 되었다. 시가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분계 처리하고요. 네,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기면 원래 계속 분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평가할 때 해주고요. 처분할 때 네, 해주게 됩니다. 이건 평가에 대한 문제네요. 네, 12월 31일 날 문제가 되겠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는 회계 2급에 많이 안 나왔었는데 나왔네요. 아무래도. 자, 얼마에 취득했어요? 네, 5,000원에 취득했군요. 그림을 굳이 그려보자면 네, 5,000원에 취득했고요. 지금 12월 30일 날 공정가치 시가가 얼마가 됐대요? 네, 7,000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올랐네요. 그쵸? 올랐죠. 네, 오르고 뭐 떨어지고 뭐 오르고, 그렇죠? 원래 금액적으로 변동이 생겼으니까 분계 처리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죠. 그렇죠? 결산 때 12월 30일 날 한 번에 합니다. 자, 얼마만큼 올랐어요? 자, 5,000원이었는데 얼마가 됐어요? 7,000원이 됐네요. 5, 6, 7, 2,000원만큼 올랐네요. 그렇죠? 네, 2,000원만큼 네, 올랐습니다. 그렇죠?
재산가액이 올라갔죠. 그쵸?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 단기 매매 증권.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늘어났네요. 얼마만큼? 2,000원만큼 올랐죠. 네, 2,000원만큼 재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면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번거,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뭐 했어요? 평가를 했더니 이익이 생겼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0원만큼 벌었습니다. 한 주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답이겠죠. 몇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주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면 100주만큼 재산가액이 늘어났을 것이고 100주만큼 네, 이득이 생겼겠죠.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3번 왼쪽 차변, 4번 오른쪽 대변 해가지고 분계를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왼쪽 차면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오른쪽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에 대한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3번 문제는 어디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가 있었죠. 자동 계산, 계산자료 입력이 있었죠. 네, 계산자료 입력하신 다음에 1%가 떼일 것 같대요.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이 된대요. 요거 해가지고 자 우리가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꼭 눌러 주셔야죠.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분계가 알아서 완성이 되겠죠. 네, 4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거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알아서 분계 처리가 완성이 되죠. 자동으로 분계 처리를 해주는 메뉴가 뭐예요? 결산자료 입력이었죠. 그렇죠. 요거 자동 결산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으로 분계 처리해주는 메뉴죠. 엔터.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볼 건데 대손삼각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1% 돈이 떼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줬고요. 우리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만 입력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대손삼각 해가지고 방금 전에 계산된 금액이 입력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같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가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 매출 원가가 계산되게 되겠죠. 네, 반드시 왼쪽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분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일반 전표 입력 예시 2월 30일자로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눌러주시면 대손에 대한 설정, 분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매출 원가에 대해서 분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조회 문제가 되겠죠. 1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네, 계정 과목의 금액. 거래처까지 묻고 있구나. 네,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이 내용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네, 조회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자, 6월 말일자로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자, 우진 상사에 대한 잔액을 파악해 봅시다. 네,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네요. 8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는요.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죠. 통신비라는 단어에 금액을 묻고 있어요.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 계정별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계정별 원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총계정 원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통신비라는 단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 왼쪽 차에다가 입력하죠. 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발생한 금액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지출한 거 94,000원이 되겠고요. 3월달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의
금액을 묻고 있어요.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총계정 원장 가시면 94,000원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정별 원장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계정 과목에 금액을 묻고 있네요. 네,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되겠네요. 네, 총계정 원장 가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총계정 원장에서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처리할 때 우리가 왼쪽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줬죠. 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왼쪽 차변에 발생한 거겠죠. 네, 2월달 67만 2천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2월달이 되겠고요. 네, 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론 푸신 것들 있죠? 네,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시험 답안에다가 방금 전에 푼 조의 문제들 그 답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닫기 버튼 누르시고 답안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네, 시험장에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96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였습니다.